요즘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두 나라, 일본과 한국의 통화가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요.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사실은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두 통화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숫자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일본 엔화는요, 지금 유로나 스위스 프랑 같은 주요 통화에 비해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당 1,410원 선이 무너지면서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두 나라 경제에 동시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끌어내리는 보이지 않는 힘은 도대체 뭘까요? 자,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딱 하나, 글로벌 경제의 왕, 바로 미국 달러로 귀결됩니다. 도대체 달러가 뭐길래 이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달러 현상. 이게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달러 힘이 세졌다는 뜻이죠. 예전이랑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엔화나 원화가 훨씬 많아졌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달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진 걸까요? 그 이유가 진짜 재밌어요. 전 세계가 다들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때 미국 경제만 혼자서 막 질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까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자,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다.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제일 안전한 돈은 달러구나. 이런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죠. 이게 꼭 도미노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 튼튼한 미국 경제가 딱 서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럼 이게 두 번째 도미노를 건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저기 금리도 괜찮고 안전하네? 하면서 너도 달러를 사려고 몰려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오르고 마지막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듯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봤고요. 그럼 이제 진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투자자들의 돈 흐름을 쫓아가 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속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보죠. 다들 엔화 큰일 났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떤 해외 투자자들은 와, 이거 대박 기회다 하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기법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금리가 거의 0%인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아주 싸게 빌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 달러 자산을 사는 거죠. 그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금리 차이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엔화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베팅하는 투기 세력 있죠? 이 세력이 불과 몇 달 만에 4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투기 자본이 엔화 약세에 그냥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한국의 상황은 일본이랑은 또 결이 좀 다릅니다. 좀 더 복잡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해외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거든요. 서학개미,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자산에 열심히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바로 이 서학개미들의 엄청난 해외 투자 열기가 지금 원화 가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상황을 보면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야지 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니까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해요.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야지 하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니까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힘이 맞서는 거죠. 영차. 이 힘겨루기가 너무 팽팽해서 원화가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요인 말고도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내부 사정이 있거든요. 이게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가보면요. 지금 일본 경제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정치입니다. 곧 있을 집권당 대표 선거,
즉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 경제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두 명인데 이 둘의 경제 철학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한쪽인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는 계속 돈을 풀자는 쪽이라 이 사람이 되면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다른 쪽인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는 이제 허리띠 돌라매자는 긴축 재정 쪽이라서 이 사람이 되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엔화의 운명이 그냥 갈려버리는 거죠. 물론 일본 중앙은행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올해 3월에 무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고요. 그 뒤로도 국채 매입 줄이고 들고 있던 ETF까지 팔기 시작했죠. 뭔가 하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미 형성된 이 거대한 엔저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솔직히 아직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이 처한 아주 독특한 상황은 바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압박의 핵심에 바로 이 숫자가 있어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와, 49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미 투자 협상의 잠재적인 규모인데요. 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돈의 움직임이 지금 원화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에요. 이 엄청난 투자가 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환율 더 오르면 어떡해, 미리미리 달러 사두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생겨나고 이게 그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강달러라는 공통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가 처한 독특한 내부 사정까지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는데요. 그럼 이 조각들을 다 모으면 과연 어떤 전체 그림이 완성될까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강달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얹어진 짐이 조금 다른 거죠. 일본은 해외 투자자들의 엔캐리 트레이드와 정치 불안이라는 짐을, 한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서학개미 열풍과 한미 투자 협상이라는 압박을 추가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한데 세부 내용은 다른 참 묘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엔화든 원화든 그 가치를 결정하는 힘의 상당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일본이나 한국 정부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우리 통제 밖의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좌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세상에서 과연 한 나라가 자기 힘만으로 경제 운명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